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심어서 추석 전에까지 이제 수확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작물이고요. 아니면은 여름 끝자락에 이제 김장, 배추랑 무 심으시잖아요. 그 중간에 그때까지 키워서 드시다가 김장, 배추와 무를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심으실 수 있는 작물도 있고, 그다음에 심고 나서 바로 한 몇 주 있다가 수확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작물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수확이 좀 빠른 작물들로 한번 제가 모아보았어요. 그래도 개수가 상당히 많네요. 자, 어떤 작물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6월에 작물들을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6월이 되면은 정말 무더운 여름이 시작하고, 그리고 장마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 여름에 아주 강한 품종, 그리고 가을까지 이어지는 품종도 있고, 그 다음에 김장, 배추, 무를 심고, 그 다음에 월동 작물로 이어지는 그 전까지 심어 주실 수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습니다. 씨앗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모종으로도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떤 작물부터 심어 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쌈을 좋아합니다. 상추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쌈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듬쌈을 보통 제가 키워서 먹는데요. 씁쓸한 맛도 있고 입맛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쌈을 이렇게 한번 지금부터 한번 키워보세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키워주셔도 아주 쌈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재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상추가 여름 상추 전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그늘을 조금만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옥수수 수확하고 그 중간 정도에 좀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다가 이제 상추를 심어 주시면은 상추가 이제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름 상추, 꽃상추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꽃상추 재배가 쉽고요. 그리고 이건 청상추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이런 거 한번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모종을 심어주시면은 적응하는데 한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잎을 하나, 두 개씩 따서 드시기 시작하면은 금세 수확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한 2개월 정도는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 정도에 상추 씨앗이나 아니면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씨앗도 많아요. 이렇게 씨앗을 줄뿌림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조그만 상추를 쏙가서 드시던가, 아니면 그것을 또 옮겨다가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서 듬성듬성 심어주시면은 또 이렇게 상추를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커리입니다. 제가 치커리는 예전에 너무 써갖고 잘 안 먹었는데, 요즘에는 요 상추들과 함께 먹으니까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커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청치커리입니다. 모종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잘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치커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잎을 하나하나씩 떼서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컸을 때 이 부분을 싹 밑둥까지 자르시지 마시고, 밑에서 한 1, 2cm 남겨두시고 잘라주시면은 여기서 또 새로운 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치커리 오랫동안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병해충에 강하고, 그리고 뭐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끼지 않기 때문에 재배가 쉽고요. 병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고 초반에 물만 잘 주시고 하시면은 아주 잘 자라는 작물이고요. 요거는 적치커리입니다. 이건 좀 더 써요. 그래서 그런지 벌레들이 잘 끼지 않아요. 하지만 쓰지만 건강에는 참 좋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커리 한번 심어 보시고 가꿔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작물이고요. 자, 요거는 케일입니다. 케일 같은 경우에는 잎을 따서 드시는 작물이기 때문에 모종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적당히 잎이 자랐을 때 이 케일 잎을 따서 아까 상추와 같이 싸서 드시면은 쌈용으로 아주 좋고요. 또 케일 잎을 갈아서 드시면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이제 심어주시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작물이에요. 나중에 꽃이 피더라도 꽃대를 제거해주면 또 잎이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양배추 키우는 거랑 배추 키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런 케일도 있고, 이렇게 요즘에는 추대가 늦은, 그리고 추에 강하고 더위에 강한 이런 케일 씨앗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해다가 심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모종도 요즘에 여름에도 많이 팔기 때문에 이렇게 케일 잎을 따서 드시면은 여기서 또 케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케일 같은 경우에는 쌈용으로 아주 좋은 그런 채소입니다. 그리고 쌈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요 깻잎입니다. 깻잎 같은 경우에는 모종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씨앗도 저렴합니다. 한쪽에다가 깨 씨앗을 부어 놓으시면은 이 깨가 금세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게 키가 크면은 이렇게 눕혀서 심어 주셔도 이식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자라는 작물이고 저렴합니다. 깻잎을 큰 깻잎을 수확을 보시려면은 우선은 이렇게 깨 모종을 심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옆에 나오는 겨순을 꾸준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겨순이 꾸준하게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겨순을 제거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깻잎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커다란 쌈용 깻잎으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키를 키워나가면서 깻잎을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겨순을 꾸준하게 제거를 해줬는데,
예, 깻잎이 확실히 커졌죠. 예, 이렇게 깻잎을 크게 키우시려면은 옆에 있는 이 겨순만 잘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런 겨순이요, 예, 바라 깻잎이라고 예, 마트에서 파는데 예, 그런 게 이렇게 깻잎 겨순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깻잎이 커지고 나중에 이렇게 커다란 예, 깻잎으로 예,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깨를 심고 나서 깨를 이제 수확할 용도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키우시면은 아주 커다란 깨 잎을, 예, 쌈용 잎을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크죠. 쑥갓은 이렇게 씨앗과 그런 모종이 있습니다. 모종을 심으시면은 예, 한 보름 만에 금방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쑥갓을 심은 다음에 요 위에를 적심을 해주시면은 요 곁가지에서 많은 쑥갓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수확해 주실 수 있는 작물이고, 그리고 요거 쑥갓 씨앗도 심으셔도 요것을 포기째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내서 줄기를 따내서 예, 상추 예, 따듯이 하시면은 예, 이게 늦가을까지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쑥갓에 예, 요 윗 상단을 잘라주시고 하면은 요 겨순이 계속 나와요. 예, 겨순을 꾸준하게 수확을 해주시면은 또 여기서 겨순에서 또 예, 이 쑥갓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예, 꾸준하게 쑥갓을 뭐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예, 이렇게 수확을 보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쌈용으로 괜찮은 게 바로 다채 비타민체입니다. 예, 봄, 가을에 심어 주실 수가 있고, 예, 6월에 또한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심고요. 요 씨앗을 직파를 해서 요 새싹을 5일에서 7일 정도 자란 싹을 잘라서 예, 샐러드나 아니면은 뭐 비빔밥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추위에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이 맞으면 단맛이 나고 부드럽고, 그리고 저온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지금 이 씨앗을 뿌려주시면 40일에서 6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이제 모종을 또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런 모종을 키워주시고 잎을 따셔서 이제 이런 상추쌈과 함께 곁들여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지금 여름에 심어 주실 수가 있고요. 5, 6, 7월에 심고, 그리고 한 달 정도면은 빠르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크기는 한 15에서 20cm로 청경채 많이 보셨죠? 예, 하지만 여름에는 해충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 주셔야 돼요. 예, 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경채도 한번 심어 보세요. 그리고 잎이 아주 두껍고 아삭아삭하니 지지고 볶고, 그 다음에 생으로도 드셔도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쌈용으로 적절한 것은 바로 비트입니다. 예, 비트는 뿌리도 먹고 그리고 잎도 먹는 그런 작물입니다. 요것같이 잎을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고, 요 뿌리까지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예, 비트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추나 다른 치커리 이런 것들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고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예, 비트를 심는데요. 비트는 이제 여름에 심으시면은 한 8월 정도에 잎을 조금씩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 되면은 요 비트를 수확해서 예, 나중에 즙이나 아니면은 각종 요리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몸에 굉장히 좋은 작물이기 때문에 샐러드용이나 생채로 아주 좋아요. 예, 요 비트로 한번 아기자기하게 한번 텃밭에 심어 보세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예, 그리고 7월 중순까지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으시면 한 2번 정도는 심어 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품종이랑 섞이면 안 되니까 한 간격은 한 2, 3주 간격으로 심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초당 옥수수입니다. 제가 양파를 수확한 자리에 그 자리에 요 초당 옥수수 모종을 심어 줬는데 예, 걸음기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예, 수확은 90일에서 100일 정도로 수확을 보시면 되고,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 주시면은 또한 빠르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초당 찰옥수수, 일반 예, 흑옥수수, 여러 가지 옥수수가 많으니까 예, 그런 거 심어주시고, 이렇게 아예 만들어져 나온 이런 옥수수를 심어주시면은 예, 보다 더 쉽게 예, 키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추비는 한 2-3번 정도만 주시면 돼요. 처음에 요 정도 이게 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됐을 때 예, 뿌리가 좀 내렸다 싶으면 그때 조금만 요 작물 사이에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무릎 정도 왔을 때 그때 한번, 그리고 나중에 개꼬리라고 하는데 예, 이 꽃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이삭거름을 주시면은 옥수수 재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열무입니다. 지금 알타리무는 여름에는 안 되고요. 알타리무는 봄, 가을이 됩니다. 대신에 열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예, 9월까지 심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4-5번 정도는 예, 키워서 드실 수가 있는 것으로 예, 씨앗을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예, 열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재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벌레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만큼 수확이 빠르기 때문에 예, 금세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예, 약 안 하고 좀 친환경 약재로 해 주시면은 아주 쉽게 키워 주실 수 있는 작물 중 하나고요. 자, 이제 여름에 심으실 수 있는 작물이
바로 6월달 정도에 심으실 수 있는 작물이 한 2번 정도는 심어 주실 수가 있어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보통 월동 작물로 많이 심으시는데, 시금치는 봄, 가을 그리고 월동으로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금치가 이렇게 여름에도 심을 수 있게 개량되어 나오기 때문에 꽃대도 늦게 나오고요, 그리고 잎도 넓고 아주 아삭아삭하니 맛있는 시금치를 여름에도 키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6월, 5월부터 시작해서 5, 6, 7, 한 8월 달까지는 노지에서도 충분히 이 시금치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풀 때문에 여름에는 걱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 씨앗을 여기다가 한 곳에다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발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3개 정도만 남기고 나중에 시금치가 커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만 먼저 수확을 보시고 놔두시면 나중에 나머지 시금치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금치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고요. 고추와 가지, 그리고 여기 있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5월 달에 많이 심지만 6월에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6월에는 굉장히 날이 따뜻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장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물들을 심어 주시면은 냉해 걱정도 없고요. 밤낮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금세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일 조금 넘은 그런 고추인데, 6월 아마 초에 심으시면은 7월 초 중순부터 고추를 따서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금세 큽니다. 풋고추로 집에서 간단하게 키워서 드실 거라면은 텃밭에서 지금 심으셔도 충분히 잘 자랍니다. 고추를 심으신 다음에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첫 추비를 주시고, 그 다음 추비는 그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추비를 연속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는데 거의 20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도 6월 달에 심어 주시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가지 같은 경우에도 늦게까지 서리가 오기 전까지 수확해 주실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심으시면은 한 7월 중순부터는 조금씩 가지를 한두 개씩 수확을 보시고, 한 7월 말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가지를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로 유인해서 키워주시면 아주 재밌게 키우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특히 노지에서도 아주 잘 이렇게 키우시면 잘 자라는 작물인데요. 자, 오이 보세요. 오이를 제가 유인해서 키우고 있는데 아주 아기자기하게 오이가 잘 크고 있죠. 오이가 이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이를 처음에 너무 착가량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오이가 과하다, 많다 싶으시면 오이를 한두 개씩 잘라주시고요. 오이 모종을 심고 요 밑에 쪽에 한 4개에서 5단까지의 오이는 꼭 이런 어린 오이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지금 오이가 달려 있어요. 밑에 쪽에 오이가 달려 있어서 위에 있는 오이들이 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밑에 쪽에 있는, 그리고 병든 잎도 땅과 지면과 맞닿는 오이 잎도 제거를 해주시면은 오이가 그만큼 위에 있는 오이들이 잘 커주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달린 오이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오이 손과,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숫꽃이 있습니다. 숫꽃도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숫꽃이 있으면은 이게 벌이 수정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오이에 씨앗이 박히게 됩니다. 씨앗이 박히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인만 잘 해주시면 양쪽으로 햇볕을 잘 받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오이가 아주 이쁘게 잘 크게 됩니다. 이렇게 오이 보시면은 햇볕도 잘 받고 영양제도 충분히 줘서 오이가 아주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이렇게 커갈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시면 오이가 써져요. 그래서 물도 충분히 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트병을 옆에다 박아주시면 물도 영양제도 아주 추비도 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와 같이 오이가 아주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달려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향신 채소로 2가지가 들 수가 있는데요. 서양 채소로 바로 바질입니다. 그리고 고수예요. 바질 같은 경우에는 모종으로 또 판매하지만 모종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런 바질 씨앗 이거 얼마 하지 않습니다. 2-3천 원이면 사는데, 바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심 재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쑥갓같이 이제 위에를 이렇게 여기를 따주시게 되면 여기서도 또 바질 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따주셔서 수확을 보시면 됩니다. 바질 요 잎을 구입하시려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뭐 100g에 몇천 원에서 여름에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겨울에도 추워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비싼 작물이기 때문에 텃밭에 요거 한 4-5개 정도, 뭐 적게는 한 2개 정도만 심어주시면 나중에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서 바지를 가을까지 수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요게 더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따뜻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잘 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고수입니다. 고수가 한 달 정도, 한
한 달 조금 넘게 자라면 한 요 정도 자라게 됩니다. 예, 고수 씨앗입니다. 예, 고수 씨앗 안에는 예, 2개의 씨앗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심으면은 이제 2개가 나오는데요. 대신에 이게 싹이 좀 늦게 나와요. 최소한 보름에서 뭐 길게는 한 20일 정도 후면은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싹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예, 나옵니다. 여기에 씨앗을 이렇게 하나 심어 주시면 여기서 2개가 나와요. 여기 2개씩 나와 있죠. 여기 2개, 2개, 2개. 예, 보통은 예, 2개씩 예, 발화가 잘 되면 2개씩 나옵니다. 예, 요 고수를 예, 여름에도 쉽게 키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고수가 굉장히 비싸요. 요거 하나 살려면 여름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 고수 텃밭에다가 조금만 몇 줄만 심어 주시면은 예, 고수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나 한 40일 정도면은, 뭐 길게는 한 50일 정도면은 수확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수를 한번 텃밭에도 심어 보세요. 요즘에 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작물인데, 고수도 꽤 샐러드 작물로도 괜찮고 쌈으로도 아주 괜찮은 작물입니다. 예, 그래서 쌈 채소로도 아주 좋은 거죠. 예. 이건 쪽파입니다. 쪽파는 여름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만큼 여름에 재배가 어렵지만 텃밭에서는 충분히 여름 쪽파도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쪽파를 지금 심어 놓았는데요. 지금 쪽파싹이 조금씩 예, 우물 트면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쪽파싹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쪽파를 지금 시기에 심어 주시면 되고, 우선은 쪽파를 봄에 수확을 이 씨앗을 보셨다고 하면은 이 휴면을 하게 됩니다. 쪽파는 바로 심는다고 바로 싹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한 30도 되는 그런 곳에서 한 20일 정도 놔두시면은 이 쪽파가 휴면이 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면을 탑한 쪽파를 위에 아래를 좀 가위로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쪽파를 한 군데에 뭐 한두 개 정도씩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여름 쪽파의 장점이자 단점은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병해충도 많고요. 그래서 빠르게 키워서 빠르게 수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아니면 40일 정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키워주시면 되고요. 이게 여름 쪽파 같은 경우에는 무더울 때 심는 거라서 이게 나중에 씨앗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빨리 쓰러져요. 그래서 적당히 자랐을 때 좀 어릴 때부터 수확해서 드시면은 비싼 쪽파 아주 쉽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호박입니다. 호박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많이 심지만 6월까지도 심어 주셔도 됩니다. 그 중에 토종 호박이 아닌 이렇게 대량 호박인 애호박을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맷돌호박도 괜찮고요. 요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디마다 초반부터 호박이 많이 달리게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키워 주시지 마시고 처음에 달리는 이 호박 따 주셔야 돼요. 너무 초반부터 이 호박이 달리면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요걸 키우느라고 신경을 다 씁니다. 그리고 호박이 잘 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순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호박을 심고 나서 이렇게 마디가 많이 자랐다고 하시면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뭐 여섯 마디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줄기를 겨순을 아들가지를 2개 아니면 3개를 가지고 갈 건가 이런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공간이 넓다고 하면은 아들가지는 한 3개 정도만 키워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 하나, 그리고 짜잘한 건 제거하고 2개, 아들가지 2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순을 잘라서 여기가 겨순이 나오도록 해주시면은 호박 이제 달릴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순을 요걸 잘라줬기 때문에 호박이 이제 겨순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겨순을 잘 키워서 호박이 아주 주렁주렁 달릴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추비 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요건 단호박입니다. 이렇게 두둑을 높게 해서 쭉 길게 비닐을 쳐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법이 쉽겠죠. 그리고 호박을 키우실 때 이건 단호박인데요. 순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미가지가 여기 있었어요. 이 어미가지를 잘라준 다음에 순을 2개나 3개 아들가지를 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박은 이렇게 아들가지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착화가 된 모습인데요. 그래야지 호박을 많이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들가지 2개, 이것도 아들가지 2개. 요거는 아들가지 3개, 1개, 2개, 3개가 지금 뻗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이제 호박이 착화가 될 거예요. 이 호박 암꽃이 보이죠? 이렇게 착화돼서 호박이 아주 주렁주렁 달릴 것입니다. 호박은 이렇게 순치기를 꼭 해주셔야지 많이 달립니다. 대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종을 심으시면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심어서 키워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밭이나 밭에서 이제 대파를 키우다 보면 이런 실파들이 많이 나와요. 중간 대파라고 하는데요. 요게 모종부터 키워서 이렇게 되는 데까지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라서 이제 텃밭에다가 심어주시면 한 2개월이면 금세 자라고, 가을에 또 김장 전에 아주 큰 대파가 되기 때문에
요긴하게 또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6월에 한번, 7월에 한번, 아니면 8월 정도에 한번 요 실파를, 중간 대파를 심어 보세요. 이렇게 우선은 대파를 요 부분을 잘라주시고, 그리고 흙을 살짝 적당한 간격으로 하나하나씩 꼽아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파가 잘 자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흙을 덮어 주시면은 그만큼 대파가 이 흰 대가 길어지게 됩니다. 참외나 오이나 비슷합니다. 이제 오이 같은 건 위로 이제 유인을 하는데, 참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바닥에서 자라죠. 참외는 처음에 모종을 심고 나서 적당히 한 보름 정도 되었을 때, 순이 좀 나왔을 때 이렇게 어미가지를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호박과 같이 여기 어미순을 잘라줘서 적심을 해서 아들가지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유인하면 됩니다. 저는 2개를 유인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아들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여기에 이제 자식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외 같은 경우에는 겨순을 2번 받아야지 요 자식까지에서 참외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 2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이 추비를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꾸준한 그런 양분과 그리고 병해충 방제가 필요한 작물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참외입니다. 참외 이렇게 아들가지가 1개, 2개, 3개가 잘 뻗고 있어요. 어미가지를 제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참외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심어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6월 안에 이제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순치기를 한번 해주시고, 아들가지를 뻗게 되면은 7월부터 이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자식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분명히 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착과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처음부터 열매가 달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2마디, 3마디 정도의 자식까지는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참외 순치기 유인 작업을 해줬고요. 이제 잘 뻗어서 한 요 정도 됐을 때, 한 3마디, 4마디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참외가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참외가 너무 길게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마디 정도 되면은 요 끝순을 잘라서 적심을 해서 요 중간 정도에 자식까지 해서 또 참외가 빨리 착과되고 수정이 되게끔 커지게끔 만드시는 그런 또 순치기 작업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적당히 커졌을 때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참외는 늦가을까지 수확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심으시면은 더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만큼 넝쿨도 많이 뻗을 거고, 한 7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참외도 꽤 많이 달 것입니다.